씨요. 제가 이분하고 통역할 수 있어요. 네가 뭘 한다고 껴들어. 저리 꺼져. 계약은 파기입니다. 모니터 너머 중동 회장의 말이 떨어지자 회의실 안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2천억 원짜리 합작 계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태성물류그룹 임원들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강민호 대표는 책상을 움켜쥔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회의실 문 앞에 택배 상자를 든 한 청년이 서 있었던 거죠. 그는 모니터에서 흘러나오는 아랍어를 듣더니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 화가 난 게 아니라 서운해하는 거네요. 임원들이 일제히 그를 돌아봤어요. 평범한 택배 기사가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강 대표의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대체 이 청년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이 위기는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이 믿기 힘든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 마을 어르신들처럼 그거 돈 드는 거 아뇨? 하실지 몰라 말씀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전부 공짜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운 시든 꽃마차 그곳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볼까요? 그날 아침 정우는 여느 때처럼 택배 상자들을 트럭에 싣고 있었어요. 28살 택배 기사 경력 5년 차였죠. 허리춤에 찬 단말기는 쉴 새 없이 울렸고 오늘도 배송할 물건이 100여 개는 넘어 보였습니다. 정우야, 오늘 태성물류 본사 건 내가 가야 돼. 급한 거래. 팀장의 말에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성물류그룹이라면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물류회사였죠. 고층 빌딩에 임원들이 즐비한 정우 같은 사람과는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정우는 태성물류 본사 로비에 도착했어요. 반들반들한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 정장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이 낯설었죠. 정우는 상자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2층 경영전략팀이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복도는 이미 어수선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은 휴대전화를 붙잡고 누군가를 찾아 헤매고 있었어요. 아니, 김 과장은 대체 어디 간 거야? 전화도 안 받고 통역사 없이 어떻게 협상을 해요? 상대는 지금 대기 중이라고요. 정우는 조심스럽게 복도를 지나 경영전략팀 사무실로 향했어요. 그런데 회의실 앞에 임원들이 몰려 있는 게 보였죠. 모두들 굳은 표정으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가까이 다가가자 회의실 안에서 영어가 섞인 아랍어가 흘러나왔어요. 모니터 화면에는 흰 옷을 입은 중년 남성이 보였고 그의 표정은 무척 단단해 보였습니다. 정우는 무심코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뜻이었죠. 상대방의 어조에는 분노보다는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는 강민호 대표가 급하게 영어로 뭔가 설명하려 했지만 상대는 고개를 저었어요. 통역 없이는 제대로 된 대화가 불가능했던 거죠. 바로 그때 정우 옆에 서 있던 박 차장이 그를 발견했습니다. 야, 택배기사. 여기서 뭐해? 빨리 물건이나 놓고 나가. 박 차장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정우를 쳐다봤어요. 정우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회의실 안 상황이 신경 쓰였습니다. 모니터 속 중동 남성의 표정이 점점 더 굳어지고 있었거든요. 정우는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저분 말씀이. 뭐? 박 차장이 눈을 부라렸죠. 다른 임원들도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어요. 지금 저분은 화가 난 게 아니라 서운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약속했던 사람이 안 나타나서요. 순간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임원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속삭였죠. 저 애가 아랍어를 안다고? 택배 기사가 무슨? 박 차장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어요. 지금 장난해? 내가 뭘 안다고 함부로 나서? 하지만 회의실 안에서 강민호 대표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다급함으로 가득했어요. 지금 뭐라고 했나? 정우는 대표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침착하게 대답했죠. 상대 측 회장님이 방금 하신 말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신뢰가 무너졌다고 하셨어요. 강 대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강민호 대표는 정우를 빤히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의심과 기대가 동시에 섞여 있었죠. 2천억 원짜리 계약이 지금 이 순간 무너지고 있었고 전담 통역사는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자네, 정말 아랍어를 할 수 있나? 자네가 이 일을 해낸다면 자네 오늘 일당의 10배를 주겠네. 정우는 잠시 망설였어요. 솔직히 자신도 이런 상황에 끼어들 생각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회의실 모니터 속 중동 회장의 표정을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기본적인 대화는 가능합니다. 박 차장이 즉시 비웃음을 터뜨렸죠. 대표님,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택배 기사한테 2천억짜리 협상을 맡기시게요? 이거 실패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다른 임원들도 수군거렸어요. 당연한 반응이었죠.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강 대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통역할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강 대표는 크게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누가 할 텐가? 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그 순간 회의실은 조용했고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강 대표는 조용히 말했죠. 좋아. 자네가 해보게. 강 대표가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정우를 향해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죠. 하지만 명심하게. 만약 이 계약이 무산되면 자네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거야. 각오는 됐나? 대신 자네가 이 일을 해낸다면 쟤네 월급의 10배를 주겠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택배 상자를 복도 한쪽에 내려놓고 회의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회의실 문이 닫히자 임원들은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모두들 불안한 표정이었죠. 박 차장은 팔짱을 낀 채 혀를 찼어요. 저거 완전히 망하는 거 보겠네. 택배 기사가 무슨 통역을. 하지만 회의실 안에서는 예상과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모니터 앞에 앉아 차분하게 아랍어로 말을 건넸어요. 평화가 함께하기를. 늦어서 죄송합니다. 모니터 속 알라시드 회장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어요.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정우를 바라봤죠. 아랍어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정우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오늘 급하게 투입된 통역을 맡은 사람입니다. 김 과장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는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강 대표는 정우가 유창하게 아랍어를 구사하는 모습에 눈을 크게 떴어요. 단순히 몇 마디 아는 수준이 아니었던 거죠. 알라시드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우리는 이미 2시간을 기다렸소. 약속을 지키지 않는 파트너와 일할 수 없어요. 정우는 그 말을 강 대표에게 정확히 전달했어요. 하지만 단순히 번역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죠. 대표님, 저분은 지금 계약 자체보다 신뢰가 무너진 것에 더 상처받으신 것 같습니다. 중동 문화에서 약속은 곧 명예거든요. 강 대표가 정우를 놀란 듯 쳐다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정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모니터를 향해 다시 아랍어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약속을 어긴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회장님을 존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상치 못한 개인 사정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대표님은 지금도 회장님과의 약속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알라시드 회장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정우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이어갔죠. 만약 허락해 주신다면 오늘 협상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회장님의 시간을 존중하며 진심으로요. 회장은 한참을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소. 당신의 태도가 진심처럼 보이니 기회를 한 번 더 주겠소. 유리창 너머에서 지켜보던 임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협상이 다시 살아난 거였죠. 박 차장의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굳어 있었어요. 강 대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정우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죠. 저 청년은 대체 누구일까? 단순한 택배 기사치고는 뭔가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협상은 2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정우는 단순히 말을 옮기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양측의 의도를 파악하고 오해가 생길 만한 부분은 미리 설명을 덧붙였죠. 특히 중동식 협상 방식을 이해하고 있었던 게 큰 도움이 됐어요. 대표님, 지금 회장님이 가격을 언급하셨는데 이건 실제 거부가 아니라 협상의 시작입니다. 중동에서는 즉답하는 걸 예의 없다고 여기거든요. 강 대표는 정우의 조언에 따라 신중하게 답변했어요. 그렇게 주고받은 대화 끝에 계약 조건이 조금씩 맞춰지기 시작했죠. 알라시드 회장은 처음보다 훨씬 부드러운 표정이 됐습니다. 그는 정우를 향해 물었어요. 당신은 우리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군요. 어디서 배웠습니까? 정우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책으로. 독학했습니다. 독학이라고요? 회장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호기심과 존중이 섞인 표정이었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흥미롭군요. 언어뿐 아니라 우리의 방식까지 이해하다니 쉽지 않은 일이요. 대단해. 강 대표도 놀란 표정으로 정우를 쳐다봤어요. 독학이라는 말이 믿기지 않았던 거죠. 유리창 너머에서 지켜보던 임원들도 웅성거렸습니다. 저 친구 뭐야? 진짜 독학으로 저렇게까지? 설마 어디 유학이라도 다녀온 거 아니야? 박 차장만이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협상은 마침내 합의점에 도달했습니다. 알라시드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좋습니다. 계약서 초안을 다시 검토한 후 다음 주에 최종 협상을 진행하겠습니다. 강 대표가 안도의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죠. 하지만 회장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덧붙였어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라니요? 강 대표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회장은 정우를 가리키며 말했죠. 다음 협상에도 이 젊은 친구가 함께해야 합니다. 그가 아니라면 저는 이 계약을 진행하지 않겠소. 회의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강 대표는 놀란 눈으로 정우를 보았고 정우 역시 당황한 표이었죠. 유리창 너머의 임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알라시드 회장은 진지한 목소리로 이유를 설명했어요. 신뢰는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법입니다. 오늘 이 젊은이는 저에게 진심을 보여줬고 우리의 문화를 존중해줬어요.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강 대표는 잠시 망설이다가 정우를 향해 물었죠. 자네, 할 수 있겠나? 정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솔직히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서면 이 계약은 물거품이 될 게 뻔했죠. 해보겠습니다. 회장은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다음 주 같은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모니터 화면이 꺼지자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강 대표는 정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죠. 고맙네. 자네 덕분에 계약을 살렸어. 하지만 복도에 나선 순간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임원들은 정우를 복잡한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어떤 이는 감탄의 표정이었지만 어떤 이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죠. 특히 박 차장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정우를 지나치며 차갑게 한마디 던졌어요. 운 좋았네. 하지만 다음엔 어떻게 될지 모르지.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였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강 대표는 정우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내일부터 우리 회사에 임시로 출근해주게. 계약이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자네가 필요해. 정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택배 일은 어떻게 하지? 생활비는? 하지만 강 대표는 이미 결정한 듯 말을 이었죠. 급여는 일당으로 지급하겠네. 택배 기사 월급보다는 나을 거야. 그리고 강 대표는 잠시 정우를 바라보다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자네 대체 어디서 그렇게 배운 건가? 솔직히 말해주게. 정우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정우는 강 대표의 사무실 의자에 앉아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원래 대학에 가고 싶었습니다. 19살 정우는 외국어 대학 아랍어과에 합격했었어요. 꿈에 그리던 순간이었죠. 하지만 합격 통지서를 받던 그날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뇌출중이었어요. 병원비와 생활비, 동생의 학비까지 생각하니 대학은 사치였습니다. 정우는 입학을 포기하고 택배회사에 입사했죠. 20살 때였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언어를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요. 정우는 낮에는 택배를 돌리고 밤에는 좁은 원룸에서 혼자 공부했습니다. 인터넷 강의를 찾아보고 도서관에서 빌린 책들을 펼쳐놓고 새벽까지 외국어를 익혔죠. 처음엔 아랍어였어요. 대학에서 배우려 했던 언어였으니까요. 기초 문법부터 시작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중동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실수투성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배송하면서도 들었어요. 이어폰으로 아랍어 뉴스를 틀어놓고 발음을 따라하면서요. 1년이 지나자 기본 회화가 됐고 2년이 지나자 뉴스를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3년째부터는 중동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볼 수 있었죠. 하지만 정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아랍어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자 영어를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엔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까지 손을 뻗쳤죠. 사람들은 이상하게 봤어요. 택배 기사가 무슨 외국어를 그렇게 많이 배우냐고요. 동료들은 정우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배워서 뭐 하려고? 시간 낭비 아니야? 그런 말들이 따라다녔어요. 심지어 팀장도 걱정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정우야, 현실을 봐라. 넌 이미 택배 기사야. 언어 공부해봤자 달라지는 거 없어. 하지만 정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배우는 것 자체가 좋았고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비록 언제가 될지는 몰랐지만요. 그렇게 8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됐네요. 강 대표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정우를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죠. 택배를 돌리며 밤마다 언어를 공부한 청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멈추지 않았던 사람. 믿기지 않는군.
강 대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탄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어요. 자네 같은 인재가 왜 이제야 나타난 거지? 정우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마침 오늘 이 빌딩에 배송이 있었고 마침 회의실 앞을 지나갔으니까요. 강 대표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건 운이 아니네. 자네가 8년 동안 쌓아온 노력의 결과지. 그는 정우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말했죠. 내일부터 우리 회사 임시 계약직으로 일하게. 다음 주 협상까지만이라도 함께 해줘. 그리고 강 대표는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습니다. 만약 자네가 원한다면 협상이 끝난 후에도 우리 회사에 남아있을 수 있어. 정식으로 말이야. 정우는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자신을 받아들일까? 학벌도 없고 경력도 없는 택배 기사를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우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강 대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좋아. 천천히 생각해. 하지만 명심하게. 자네는 충분히 자격이 있어. 그날 밤 정우는 원룸으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펼쳐진 외국어 책들, 낡은 노트, 형광펜으로 가득한 단어장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8년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라주던 시간들, 혼자 버텨온 밤들이 이제야 빛을 보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정우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요.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것도요. 창밖을 보니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내일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처음으로 정장을 입고 태성물류 본사에 출근했어요. 저렴한 기성복이었지만 최대한 단정하게 차려입었죠. 하지만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저 사람이 그 택배 기사래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학벌도 없다던데? 어떻게 저런 애가 여기 들어와? 직원들의 속삭임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정우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익숙한 반응이었어요. 8년 동안 겪어온 시선들이었으니까요. 인사팀에서 임시 사원증을 받고 배정받은 자리로 향했습니다. 경영전략팀 한쪽 구석, 파티션도 없는 작은 책상이었죠. 주변 직원들은 정우를 힐끗힐끗 쳐다보며 수군거렸어요. 야, 저기 앉으래. 우리 팀에 임시라던데 뭐. 어차피 일주일이면 끝날 거 아냐. 정우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다음 주 협상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집중하기가 쉽지 않았죠. 주변의 냉랭한 분위기가 피부로 느껴졌거든요. 점심시간이 됐을 때 정우는 혼자 구내식당으로 향했어요. 식판을 들고 자리를 찾는데 어느 테이블도 그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눈이 마주치면 고개를 돌리거나 이미 자리가 없다는 듯 가방을 올려놓았죠. 결국 정우는 구석자리에 혼자 앉았습니다. 밥을 먹는데 옆 테이블에서 들리는 대화가 귀에 들어왔어요. 대표님도 참, 저런 애를 왜 데려온 거야? 운 좋았을 뿐이잖아. 진짜 실력이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계약 끝나면 어차피 나갈 거면서 괜히 우리만 불편하게. 정우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밥맛이 사라졌어요. 하지만 이런 말들에 익숙해져야 했죠. 앞으로 더 많이 들을 테니까요. 오후가 되자 박 차장이 정우를 불렀습니다. 정우 씨, 잠깐 올래요? 박 차장의 책상 앞에 서자 그는 두꺼운 파일을 내밀었어요. 다음 주 협상 전에 이거 검토해줘요. 중동시장 분석 자료인데 아랍어로 된 보고서들이 섞여 있거든요. 내일까지 요약 보고서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정우는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펼쳐보니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였어요. 아랍어, 영어, 한국어가 뒤섞여 있었죠. 하루 만에 검토하고 보고서까지 쓰는 건 거의 불가능한 분량이었습니다. 이거 내일까지요? 왜요? 못하겠어요? 박 차장이 비웃듯 물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해봐라. 어디 내가 얼마나 잘하나라는 도전이 담겨 있었죠.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기대하고 있을게요. 우리 팀 막내들도 사흘은 걸리는 작업인데 정우 씨는 특별하니까 하루면 되겠죠? 돌아서는 박 차장의 뒷모습에서 저기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정우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끝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정우는 회사에 남았습니다. 사무실은 하나둘 불이 꺼지고 결국 혼자만 남았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정우는 자료를 펼쳐놓고 읽기 시작했죠. 아랍어 보고서들은 전문 용어가 가득했어요. 물류, 관세, 유통망에 관한 복잡한 내용들이었죠. 하지만 정우는 천천히 하나씩 해석해 나갔습니다. 8년 동안 익힌 실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자정이 넘어서자 경비원이 순찰을 돌다가 정우를 발견했습니다. 아직도 계세요? 네, 조금만 더 하면 돼요. 정우는 피곤한 눈으로 미소 지었어요. 경비원은 고개를 저으며 커피 한 잔을 건네주고 갔죠. 새벽 4시 정우는 마침내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중요한 데이터를 표로 만들고 협상에 필요한 포인트들을 강조해뒀어요. 단순히 번역만 한 게 아니라 전략적 시사점까지 덧붙였죠. 책상에 엎드린 채 잠시 눈을 붙였다가 알람 소리에 깨어났습니다. 아침 7시였어요. 정우는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구겨진 셔츠를 다시 펴입었습니다. 8시 출근하는 직원들 사이로 박 차장이 들어왔어요. 그는 정우를 보더니 비웃듯 말했죠. 아, 벌써 출근했네요? 보고서는 다 했어요? 정우는 조용히 파일을 건넸습니다. 박 차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파일을 펼쳤어요. 그리고 한 장 한 장 넘기며 얼굴이 굳어갔죠. 완벽했습니다. 단순한 요약이 아니라 전략적 인사이트까지 담긴 보고서였어요. 박 차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오후 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기밀이 유출됐다고요? 강 대표의 목소리가 회의실 밖까지 들렸어요. 임원들이 급하게 모여들었고 사무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문제는 중동 계약 관련 핵심 자료였습니다. 협상 전략, 가격 정책, 양보 가능한 조건들이 담긴 기밀 문서였어요. 그런데 그 자료가 경쟁사로 넘어갔다는 정보가 들어온 거였죠. 대체 누가 이런 짓을... 강 대표는 분노했습니다. 2천억 원짜리 계약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경쟁사가 우리 전략을 알면 협상에서 완전히 밀릴 수밖에 없었어요. 보안팀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기밀 문서에 접근한 사람들의 명단이 작성됐고 한 명씩 조사가 시작됐죠. 그런데 그 명단 맨 아래에 정우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정우 씨, 잠깐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보안팀장의 차가운 목소리에 사무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정우에게 쏠렸어요. 정우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침착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에는 강 대표와 임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박 차장은 팔짱을 낀 채 정우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정우 씨, 지난 사흘 동안 협상 관련 기밀 자료에 접근했죠? 네,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했습니다. 그 자료를 누군가에게 전달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우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보안팀장은 노트북을 돌려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접속 기록이었죠.
정우 씨 계정으로 새벽 3시에 기밀 문서가 외부 이메일로 전송됐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정우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아이디였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새벽 3시면 정우 씨가 밤샘 작업하던 시간 아닙니까? 박 차장이 날카롭게 끼어들었죠. 그때 사무실에 정우 씨 혼자 있었어요. CCTV에도 찍혔고요. 다른 사람이 했을 리 없잖아요. 정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분명히 자신은 그런 이메일을 보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죠. 정우 씨, 강 대표가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게, 혹시 돈을 받았나? 그 질문에 정우는 고개를 들었어요. 강 대표의 눈빛에는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표정이었죠. 아닙니다. 저는 정말 증거가 있는데 무슨 변명을. 박 차장이 책상을 쳤습니다. 처음부터 수상했어요. 택배 기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통역을 한다?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던 거 아닙니까? 다른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심의 눈초리가 정우를 향했죠. 정우는 억울했지만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을 게 뻔했거든요. 일단 업무에서 배제하겠네. 강 대표가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출근 정지야. 다음 주 협상도 다른 사람을 알아보겠어. 정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겨우 시작된 기회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대표님, 제가 정말 하지 않았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증거를 가져오게. 그럼 믿어주지. 강 대표는 더 이상 정우를 보지 않았어요. 정우는 회의실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역시 그랬구나. 처음부터 수상했잖아. 학벌 없는 애들은 믿으면 안 된다니까. 돈 때문에 팔아먹은 거겠지 뭐. 정우는 비틀거리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물건들을 챙겨 가방에 넣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눈물은 참았죠. 사원증을 반납하고 건물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정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8년을 준비했던 기회가 사흘 만에 무너졌어요.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고 누명을 쓴 채 쫓겨났죠. 하지만 정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결백하다는 걸요. 그리고 이 누명을 벗어야 한다는 걸요. 증거를 찾아야 해. 정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어요. 여기서 무너지면 8년의 시간이 아무 의미 없어지니까요. 그날 밤 정우는 원룸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생각하기 시작했죠. 대체 누가 왜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걸까요? 정우는 이틀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머릿속으로 그날 밤의 상황을 계속 되돌렸습니다. 분명히 자신은 기밀 문서를 외부로 보낸 적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누군가 자신의 계정을 이용한 거였죠. 어떻게 내 계정으로 들어갔을까? 정우는 그날의 기억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밤샘 작업을 하면서 화장실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컴퓨터는 켜둔 채였죠. 로그아웃하지 않은 상태로요. 그 틈을 노렸다면 정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택배 기사 시절 익혔던 관찰력을 총동원하기 시작했어요. 8년 동안 수천 개의 주소를 외우고 사람들의 패턴을 읽으며 쌓아온 능력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정우는 태성물류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직원들을 지켜보며 동선을 파악했어요. 누가 일찍 오는지, 누가 늦게 나가는지, 누가 자주 어디를 드나드는지요. 그러다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박 차장이었어요. 그는 매일 아침 8시 10분에 출근했는데 유독 그날만 일찍 왔더군요. CCTV 기록을 떠올려 보니 새벽 2시 50분이었어요. 새벽 3시에 이메일이 전송됐다면 정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정우는 예전 택배 동료에게 연락했습니다. 마침 그 친구가 태성물류 건물관리회사에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형, 부탁 하나만 할게. 지난주 수요일 새벽 CCTV 영상 좀 볼 수 있을까? 야, 그거 함부로 보여줄 수 없는 거 알잖아. 형, 나 지금 누명 쓰고 있어. 이것만 확인하면 돼. 친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정우는 경비실에서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정우가 화장실에 간 사이 박 차장이 사무실에 들어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정우의 자리로 다가갔죠. 그리고 컴퓨터 앞에 앉아 무언가를 조작했습니다. 정우는 숨을 멈췄어요. 증거였습니다. 명백한 증거였죠. 이거 복사할 수 있어? 야, 이거 나도 위험한 거야. 너만 믿는다? 고마워, 형. 정말 고마워. 정우는 영상을 USB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조사하기로 했어요. 박 차장이 왜 이런 짓을 했는지였죠. 다음 날 정우는 회사 근처 식당 주인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오래된 단골 손님들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박 차장 얘기가 나왔어요. 아, 박 차장님? 요새 힘들어 보이시던데. 저번 달에도 혼자 술 드시면서 한숨만 쉬시더라고요. 무슨 일 있으셨대요? 글쎄, 투자인가 뭔가 하다가 손해봤다던데. 억 단위래요. 빚쟁이들한테 쫓긴다나?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박 차장은 돈이 급하게 필요했고, 그래서 경쟁사에 기밀을 팔았던 거였죠. 그리고 자신에게 누명을 씌워 의심을 피하려 했던 거고요. 이제 강 대표를 만나야 했습니다. 정우는 휴대전화를 꺼내 문자를 보냈어요. 대표님, 증거를 찾았습니다.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내일 아침 8시, 내 사무실로. 그날 밤 정우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어요. 긴 악몽이 끝나가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정우는 USB를 손에 쥐고 강 대표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안에는 강 대표와 보안팀장이 앉아 있었어요. 앉게. 정우는 자리에 앉아 USB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시면 모든 게 밝혀집니다. 영상이 재생됐어요. 정우가 화장실에 간 사이 박 차장이 들어와 컴퓨터를 조작하는 장면, 이메일을 전송하는 장면, 그리고 황급히 자리를 뜨는 장면까지요. 강 대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보안팀장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죠. 박 차장이 왜? 조사해 보니 개인적으로 큰 빚이 있다고 합니다. 경쟁사에서 돈을 받고 기밀을 팔았던 것 같습니다. 강 대표는 한참 동안 침묵했어요.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정우를 바라봤죠. 자네를 의심해서 미안하네.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증거가 명확했으니까요. 하지만 자네는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찾아냈어. 쉽지 않았을 텐데. 강 대표는 정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다시 돌아오게. 다음 주 협상 자네가 해줘야 해. 박 차장은 그날 오후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회사는 발칵 뒤집혔고 직원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이었죠. 정우는 다시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직원들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고
어떤 이들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죠. 정우 씨, 그때 정말 미안했어요.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정우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어요. 그들도 증거를 보고 판단했을 뿐이었으니까요. 다음 주 화요일 드디어 최종 협상 날이 왔습니다. 정우는 다시 회의실에 앉아 모니터 앞에 섰어요. 알라시드 회장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죠.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젊은 친구. 회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정우는 정중하게 아랍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회장님을 다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정우는 양측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면서도 오해가 생길 만한 부분은 미리 설명을 덧붙였죠.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말을 전했습니다. 3시간 후 계약이 최종 타결됐어요. 2천억 원 규모의 중동 합작 계약이었죠. 알라시드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좋은 파트너를 만났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일하고 싶군요. 강 대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정우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죠. 회의실 문이 열리자 복도에서 기다리던 임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정우 씨. 하지만 정우는 담담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강 대표는 정우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정식 채용 계약서야. 강 대표가 말했습니다. 경영전략팀 대리로 시작하게. 연봉은 동기 대리들보다 높게 책정했어. 그리고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죠. 자네 실력이라면 5년 안에 임원까지 갈 수 있어. 내가 보장하지. 정우는 계약서를 내려다봤습니다. 꿈에 그리던 순간이었어요. 정장을 입고 사무실에서 일하고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 삶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머뭇거려졌습니다. 대표님,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말해보게. 제가 여기 남는다면 저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건가요? 강 대표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무슨 말인가? 정우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8년 동안 택배를 돌리면서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출근하는 직장인들, 집에서 일하는 프리랜서들, 혼자 사는 어르신들까지요. 그게 무슨,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요. 그리고 저는 그 사람들을 존중했습니다. 정우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여기 오고 나서 저는 제가 받았던 시선을 느꼈어요. 학벌이 없다는 이유로, 택배 기사였다는 이유로 무시당하는 기분을요. 그게 얼마나 아픈지 이제 알겠더라고요. 강 대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표님, 저는 여기 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 저도 결국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아래 사람을 무시하고 학벌과 직급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요. 정우는 계약서를 강 대표에게 돌려줬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요. 하지만 저는 제 길을 가보려고 합니다. 자네, 정말 괜찮겠나? 강 대표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정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저는 제가 배운 것들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저처럼 기회가 없어서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언어를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돈이 없어도 학벌이 없어도 배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강 대표는 한참 동안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네. 자네 뜻대로 하게. 하지만 언제든 필요하면 연락하게. 프리랜서 통역으로라도 함께 일할 수 있잖아. 감사합니다, 대표님.
정우는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석 달 후 정우는 작은 온라인 어학원을 열었어요. 낮에는 프리랜서 통역 일을 하고 밤에는 배우고 싶지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로 언어를 가르쳤죠. 수강생들은 하나둘 늘어났고 정우의 이야기는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첫 수강생이 취업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어요. 정우는 그 순간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정우는 노트북 앞에 앉아 내일 수업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죠. 8년 전 그 밤처럼 혼자서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 꿈을 나누고 있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여운을 남겨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공감의 댓글 남겨주시면 행운 시든 꽃마차 그곳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내일도 사연 시든 꽃마차 달려오겠습니다.